살다 보면 꼭 한 번쯤은 잊혀지지 않는 사람, 상황, 감정에 붙잡혀 혼자서 오래 괴로워한 적이 있죠. 마음은 이미 지쳤고 머리로는 그만하자 다짐하면서도 어느 순간 다시 그 생각 속에 빠져듭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단순하고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왜 힘든지를 꿰뚫는 통찰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집착할까?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 끝났는데도 마음은 놓아주질 않아요. 사진을 지워도 연락처를 삭제해도 습관처럼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이건 단지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원하던 일자리, 놓친 기회, 실패한 도전,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은 그 어떤 것에 대해 우리는 계속 마음을 두고 아쉬워하고 머뭅니다. 처음엔 추억이라 여기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것은 곧 고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라진 것, 이미 지나간 것에 마음을 묶어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계속 붙잡는 이유는 그때가 좋아서라기보다 지금을 받아들이기 싫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외로움, 허전함, 공허함을 견디기 힘들어서 과거에 매달리는 거예요. 놓아야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뿌리가 집착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선 잡고 있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놓는 연습이 필요해요. 하지만 놓는다는 건 무심해지라는 것도 억지로 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놓는다는 건 내 마음을 정리하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인연이 끝났음을 인정하고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오늘을 채우는 것. 집착은 이래야만 해라는 고정된 생각에서 옵니다. 그러니 그 생각을 풀어주는 게 첫 걸음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 일이 잘 안 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 사람이 떠난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마음을 돌린다고 해서 괴로움이 당장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는 다짐이 쌓이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런 당신은 잘 버텨왔습니다. 친구 중에 오랜 연애를 끝낸 사람이 있었어요. 헤어지고 몇 달이 지나도록 매일 같이 힘들어했죠. 잠을 잘 못 자고 휴대폰만 쳐다보며 혹시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마음 졸이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산책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취미도 하나씩 찾아보고 안 보던 책도 꺼내 읽기 시작했죠. 처음엔 억지로라도 다른 생각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억지로가 반복되면서 서서히 마음이 변했다고 했어요.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 시간을 진심으로 살아냈구나라고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어느 날 문득 알게 됐어. 놓는 게 지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걸.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해 삶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시간입니다. 그 순간을 과거에 묶어두면 현재는 늘 결핍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제는 놓을 때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놓아도 돼요. 하지만 놓겠다는 마음 그 하나는 오늘 꼭 품어보셨으면 합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땐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해주세요. 나는 이제 그 집착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잘 될 거라 믿었는데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속으로 무너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애써 괜찮은 척해도 속마음은 꾹꾹 눌린 실망과 괴로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에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현실의 벽에 부딪힌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왜 우리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플까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이래야만 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시험에 붙어야 하고 일이 잘 풀려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 뜻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 계획과는 다르게 움직이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졌고 정성을 다했는데도 오해를 사고 나름대로 잘하려 했는데 결과는 도리어 나빠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아픕니다. 이 정도 했으면 돼야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은 노력한 만큼 정확히 보상하지 않을 때도 있고 좋은 마음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대에 부딪혀 괴로워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의 근원 중 하나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 구불듣고입니다. 말 그대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롭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 부처님이 강조하신 건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더라도 그 모든 과정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것. 이번엔 안 됐지만 나는 성장하고 있다. 결과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가 한 노력은 진짜였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삶이라면 그건 단조롭고 무감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배우고 예상 밖의 길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그토록 바라던 일이 안 된 덕분에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죠. 삶은 내가 그린 그림대로 흘러가진 않지만 때로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남깁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날이 나를 키웠습니다. 한 지인은 오랫동안 준비하던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몇 년간 매일같이 공부만 했고 이번엔 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받고 나서 그 친구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동안 해온 모든 시간이 다 무의미했던 게 아니냐며 괴로워했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친구는 다른 길을 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공부하면서 쌓은 지식으로 동생들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게 계기가 되어 새로운 진로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 친구가 말하더군요. 그땐 왜 안 되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그 실패 덕분에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그 순간이 결국엔 더 나은 나를 만들어주는 시간이었던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때로는 삶이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가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매번 결과로 자신을 판단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이 향한 방향을 보셨습니다. 당신이 진심을 다했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귀한 걸음이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에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결국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그 괴로움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당신도 괜찮습니다. 생각처럼 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요즘처럼 남의 삶이 쉽게 보이는 시대는 없었죠. 누군가의 집, 직장, 여행지, 얼굴, 말투, 심지어 아침에 먹은 식사까지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들의 좋은 장면만을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왜 저만큼 하지 못할까? 나도 노력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남과 비교할 때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비교는 언제 시작될까? 비교는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돼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비교가 점점 깊어질수록 내 삶은 점점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친구는 같은 나이에 내 집 마련을 했고, 지인은 새로운 회사로 이직해서 연봉이 올랐고, SNS 속 누군가는 매일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에 반해 나는 제자리인 것 같고, 어쩌면 퇴보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무겁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가죠. 비교는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기준이 바깥에만 있을 때는 나를 무너뜨리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비교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근원을 비교심과 탐심에서 찾으셨어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나에게 없는 걸 욕심낼수록 내 마음은 갈수록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비교는 바깥을 보지 말고 어제를 넘은 나를 향하라.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는지, 조금 더 따뜻하게 말했는지, 조금 덜 예민했는지, 조금 더 나를 아껴주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게 진짜 비교이고, 그 비교는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보는 타인의 모습은 진짜 삶의 100%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화면 너머의 그 사람도 우리처럼 불안하고 흔들리고 밤엔 고민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비교가 나를 괴롭혔던 어느 날, 한 회사 동료가 있었어요. 나보다 나이가 어렸는데 일 처리도 빠르고 발표도 잘하고 상사한테도 인정받는 사람. 늘 칭찬을 받는 그 동료를 보면서 저는 괜히 더 위축됐고 뭘 해도 내 일은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갔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와 퇴근길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나는 내가 부러워. 일도 잘하고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가끔은 나랑 너무 비교돼서 속상할 때도 있어. 그런데 그 친구가 조용히 웃으며 그러더군요. 사실 나도 너 부러웠어. 넌 묵묵히 할 일 다 하고 감정 기복도 별로 없고 나는 늘 들킬까봐 불안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비교는 서로의 진짜 마음을 모를 때, 겉만 보고 판단할 때 생기는 괴로움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친구를 경쟁자가 아닌 좋은 자극을 주는 사람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덜 몰아붙이게 되었어요. 나의 속도, 나의 길을 믿으세요. 비교는 어쩌면 우리가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의 다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비교가 나를 무너뜨리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비교의 시선을 남이 아닌 나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인가? 조금 더 따뜻해졌는가? 조금 더 나에게 솔직했는가? 그걸 묻는 비교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살피고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할 때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괴로움을 줄이는 길은 남이 아닌 나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삶은 내 속도대로 피어나는 꽃이니까요. 당신이 지금 있는 자리도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비워야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비워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면 막연한 불안을 느낍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것 같고 놓치면 다시는 얻지 못할 것 같고 그 자리가 허전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쉽게 손을 놓지 못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건 그 쥐고 있는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걱정, 후회, 미련,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남겨둔 감정의 잔해들.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무겁게 만들고 한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은 단순한 생활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을 정리하거나 물건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내 마음을, 내 내면을, 그리고 내 삶의 방식 자체를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속에는 참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 혼자 삼키며 눌러둔 상처, 지금은 없지만 여전히 잊히지 않는 사람, 이미 끝났는데도 미련이 남는 일들. 우리는 그 모든 걸 마음 깊숙한 곳에 담아둡니다. 언젠간 필요할지도 몰라. 지금은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 이건 나에게 중요했어라는 이유로 계속 붙잡고 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을 오래 들고 있는 건 애틋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정말 오랜 세월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앞두니 마음이 복잡하더랍니다. 그동안 버텨왔던 자리를 내려놓는 게 허탈하고 두렵고 쓸쓸했던 거죠. 그분은 말했어요. 이 자리를 비우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가치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만두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의 마음이 너무 이해됐어요. 우리는 이를 타이틀을 관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해 왔기 때문에 그걸 놓으면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결국 용기를 냈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한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얼마나 무리하며 살았는지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비로소 그분은 말했어요. 이제야 나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땐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참 많이 지쳐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처럼 비움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회복이고 다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사람도, 일도, 감정도,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무한히 담아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마음이라는 그릇엔 한계가 있어요. 그 그릇에 계속해서 담기만 한다면 결국 넘치고 흘러내리고 진짜 필요한 게 들어올 자리는 없어지죠. 무언가를 비운다는 건 그 자리에 물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유와 숨통을 만드는 일이에요. 공간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고 공백이 있어야 바람이 스며듭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마음에서 떠났는데 우리는 계속 그 사람을 품고 삽니다. 그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가 남긴 말, 그때의 상황, 끝맺지 못한 감정을 반복해서 되새깁니다. 그럴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는 닫히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조차 보지 못하게 됩니다. 비워야 해요. 사라진 인연에 대한 미련,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아쉬움, 내가 그토록 붙잡고 있던 그 감정조차도요.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결심보다는 연습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 나를 지켜주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씩 놓아보는 겁니다. 작은 후회 하나, 사소한 오해 하나, 지나간 말 한마디라도요. 놓는 연습은 처음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가볍습니다. 비워야 한다는 건 모든 걸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아보게 되는 과정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품고 있으면 정작 귀한 것이 무엇인지 잊게 되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내려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없던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잘 품고 잘 놓아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충분히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비우는 건 결핍이 아니라 충만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무언가를 조금만 가볍게 놓아본다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기회, 새로운 나, 새로운 평안이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비워야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믿고 조금씩 가벼워지는 연습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당신의 마음이 오늘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작은 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